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여성 청년한테 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면서 이제 내건 키워드가 이제 할당입니다. 할당. 네. 이제 할당과 이제 할당은 곧 차별이다, 또 다른 차별이다 이렇게 하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먼저 변호사님께서. 예, 물론 이미 출마를 그 지역구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매우 큰 불이 타겠죠. 뭐 출마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은 우리 헌법 정신이거든요. 평등을 실현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적극적 평등 조치의 실현의 일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 백인과 흑인, 여성과 남성 이렇게 차별이 큰 지형에서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거든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건 평등이 실현되지 않는다. 소수자,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쿼터를 주고 할당을 주고 해서 대학도 들어가게 하고 직장도 들어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등 조치를 실현하는 게 문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정치 지형에서 혹은 광주라는 정치 지형에서 여성 혹은 청년들이 소수자인 것인가? 우리가 그 소수자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큰 뭐 토론이랄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 변호사님 의견은 차별은 아니다 이거는. 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청년과 여성을 정치인들이 내세울 때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청년과 여성이 정치 이벤트에 동원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그 장식용으로 동원되었다가 어느 순간 소리도 없이 소진돼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은 것인가인 것이고 저는 이렇게 선거 때 이벤트 형식으로 청년들을 내세우기보다는 청년들이 정치로 진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뭐 교육 아니면 정치 참여 기회들이 보장되고 제도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유럽의 정당 구조인데 이걸 좀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그렇게 그냥 내세우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몇 년 단위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여성 청년 더 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찬성이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성 정치인들하고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년 세대들이 정치 신인들이 특히 선거전에서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 통과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이거를 약간 좀 점수를 더 줘서 평탄화를 이제 시켜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기계적 평등으로 가도 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여성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받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선거구에 이제 여성이 출마하려고 한다, 또는 청년이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가점을 받고도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 한 가지는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선거구를 지정해서 여기는 여성만 공천하고 여기는 남성만 공천한다. 이렇게 정한 부분은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기계적 너무 평등이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여성만 공천하기로 한 지역에서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남성 또는 이제 청년 그런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해야 되나요? 네. 다른 지역으로?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미 각 선거구 단위로 공천하는 과정에서 가점을 받는 상태에서 추가로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역구를 딱 정해서 여기는 여성만, 여기는 남성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이건 좀 과도한 기계적 평등을 지향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화면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20곳 가운데 8곳에 대해서 광주시당이 여성 청년 경쟁 선거구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공감하되 절차상의 어떤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인가요? 너무 여성과 청년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으로 딱 이렇게 정해서 무조건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그 청년이나 여성을 이렇게, 진출해 시키겠다. 이제 그 의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선거구마다 이미 그 가점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경쟁을 하게 돼 있어요. 각 지역에 다. 그런데 지역까지 딱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청년 말씀드렸는데 청년을 뽑겠다라고 하는 선거구에 여성 예를 들어서 후보자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제 노장년 후보자가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럼 이분은 정치하려고 하면 선거구를 옮겨야 돼요. 이사를 가야 돼요. 다른 쪽으로. 예. 이게 좀 합리적이냐 과연.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 가점을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더 이렇게 가점을 더 얹어주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이런 좀 과하다. 네.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네. 게 평론가님 의견이시고요. 혹시 이거는 여기에 뭐 간단하게 뭐 반박은 아니고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우리가 정치 신인을 그 정치에 등용할 때 주로 비례대표라는 관문으로 올려놨죠. 전혀 경쟁도 하지 않고 비례대표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생력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냥 조용히 정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뭐 이들이 지역구에서 경쟁을 거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의 지역 활동이 보장이 되는 것이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선택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론가님께서 지적하듯이 예측할 수 없었다. 다른 경쟁자들은 그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공천이랄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이거든요. 이 투명성과 공정성의 가장 기본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담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논쟁이 되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주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선택권을 제약당한 것 아닙니까? 선택권을 제한당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건 좀 달리 보면 우리 광주라는 지역 정치를 좀 달리 볼 수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 지난번 지역 선거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주당이 공천하면 막대기도 당선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민주당이 공천하면 무조건 되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냥 기성 정치인으로만 다 그러면 포석을 해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고 그 신인들을 등용하고 그것도 경쟁이 가능한 지역 정치에서 그 경쟁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도 있지 않은가. 우리 지역의 한계가 담아져 있는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주요 언론, 기성 언론에서는 사실상 그 비판적인 대목들이 많았는데 더 꼼꼼히 한번 저도 봤더니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준비는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거를. 네. 뭐 이걸 제가 뭐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결국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시간도 좀 부족하고 이제 인물을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찾긴데 결국은 이게 될 것인가?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반작용이 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고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새로운 시도이고 네. 그 절반의 성공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인들이 정치에 등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고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담당자들이 매를 맞을 각오로 허심탄회하게 시민들하고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도와달라. 이게 결국은 그게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역사회에서는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회균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최고 가치라고 본다면 일단은 그 운동장은 다 공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장을 딱 정해서 여기는 여성들만 뛰세요. 여기는 남성들만 뛰세요. 여기는 청년들만 뛰세요. 이렇게 정해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마 그 해당 지역에서 출마했던 분들 아마 출마 준비했던 분들 허탈감 상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그 공정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득의 시간이 꽤나 필요하다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 이야기고 이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게 네. 우리 평론가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세대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좀 했어야 되는 건데 네. 너무 독단적으로 한 것이 지금 약간의 역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풍이.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